자, 네 번째 유형을 보시면 운동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 동시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라고 하시면 충돌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충돌 전 운동량 총합과 충돌 후 운동량 총합이 같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무조건 언제 쓴다? 충돌이 있을 때 씁니다. 하지만 에너지 법칙은요, 충돌 전후에 보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충돌이 있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충돌 종류 중에서 우리 완전 탄성 충돌, 탄성 충돌일 때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성 충돌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언제까지만 써야 되느냐? 충돌 전에 에너지가 보존된다. 즉 충돌 전에 여기가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오면서 속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 높은 곳에 있던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까지만 쓰셔야 됩니다. 충돌 전후에는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의 에너지가 충돌 후에 나중에 에너지와 같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탄성 충돌일 때. 탄성 충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발 계수 E가 1일 때만 가능하다인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어떻게 써야 된다? 충돌 전끼리의 에너지 보존 법칙, 충돌 후끼리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로 써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공식을 동시에 쓰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엇도 같이 출제가 되느냐? 우리 충돌의 종류에 따라서 쓰는 반발계수 공식으로도 같이 연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발계수 E의 정의는요, 마이너스 충돌 전의 속도 차이, 상대 속도, 충돌 후의 상대 속도, 이렇게 정의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식을 함께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탄성 충돌이냐, 비탄성 충돌이냐, 반발 계수가 제시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다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문제들이 많지만 운동량 보존에다가 요 반발 계수 공식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B에 있던 물체가 60도만큼 위에 있죠. 얘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이 M과 부딪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딪힌 뒤에 얘가 쭉 움직여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충돌 전에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의 운동, 충돌 직전의 V,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서는 충돌 전의 속도와 충돌 후의 속도를 찾는다라고 하시면 이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쭉 날아가서 여기로 날아갈 때 이 V-의 속도로 그대로 날아갔다. 마찰이 없다라고 보시면 그럼 V-의 속도로 X축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는 자유낙하를 할 거고 그러면 이때 자유낙하하는 낙하시간 t 동안 x축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v-의 t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x에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이 거리를 찾는다라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역시도 이 두 문체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질량이 서로 다르죠. 속도도 다릅니다. 그러면 이 충돌하기 직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하지만 충돌 후에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충돌 후에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처음에는 에너지 보존을 쓰지 말고 처음에 운동량 보존으로 얘네들이 충돌 후에 얼마만큼의 속도를 갖는지 V1, V2라고 하시면 V1과 V2 어떻게 속도가 달라지는지를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반발 계수가 주어져 있어요. 반발 계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반발 계수 공식으로 얘네들이 V1과 V2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의해서 식을 하나 세우고 반발 계수에 의해서 식을 하나 세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V1이라는 값과 V2라는 값 두 개의 미지수를 두 개의 식으로 연립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랑 에너지 보존 법칙 혹은 운동량 보존 법칙과 그리고 반발 계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두 식을 연립하는 문제를 많이 익숙하게 보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 2회 4번 문제인데 두 개의 물체가 똑같은 높이 h만큼 여기서 떨어뜨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올 테니까 여기서의 속도 v를 갖겠죠.
이렇게. 그러면 높이가 똑같으니까 서로 운동할 때의 운동 에너지 역시도 속도가 똑같을 테니까 같은 속도로 와서 부딪힐 겁니다. 그리고 부딪히고 난 다음에 질량이 다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높게 올라갈 거고, 하나는 뭐 낮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거우니까 얼마 안 올라갈 거다. 그럼 이때 나중에 라지 H다라고 했을 때 이 라지 H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있던 물체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작용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에너지 보존을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에너지 보존입니다. 그러면 위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아래서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라고 보고 이때의 속도가 얼마인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충돌이 일어날 거다.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뭐가 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아니죠.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을 씁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쪽으로는 V1만큼 이쪽으로는 V2만큼 갈 건데 이 V1과 V2가 얼마인지 찾으셔야 되겠죠. 거기다가 여기서 어떤 충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반발 개수도 한번 써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V1과 V2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이 V1의 속력으로 얘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H. 즉 여기서도 또 올라갈 때에 에너지 보존이 또 일어난다. 이때에 이제 V1의 운동 에너지로 라지 H만큼의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보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반발 개수, 그리고 다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